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선거구를 획정, 선거구를 이렇게 나눠서 정하는 이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농어촌의 의석수가 지금 줄어들게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것이 여야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한 시군구에서 일부만 떼서 다른 쪽 시군구에 붙여서 선거구를 만드는 땜질, 누더기, 영어로 게리맨더링, 이 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한참 들여다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이동우 YTN 보도국 선거단장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좀 처음부터요. 예. 선거구를 왜 지금 다시 획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됐었던 것이었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 것은요. 헌재가 인구 상한과 하한 편차를 원래 3대 1이었었는데 그걸 2대 1로 정했고 3대 1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일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그렇습니다. 제일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은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2대 1로 조정을 하라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구 상한선이 27만 8천여 명이 되고요. 하한선은 13만 9천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만 9천 명이 안 되는 지역구는 다른 인근 지역구랑 합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7만 8천 명이 넘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분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적은 선거구가 대부분 농어촌이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더 늘어날 테고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 같은 경우 의원들이 이제 계속 지금 농성도 하고 그러는데요. 농어촌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13만 8천 정도 안 되는 지역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없어지거나 아니면 인근 지역구랑 이제 합구를 해야 되니까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상당히 격렬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호남이 더 많네요. 호남이 5곳이고 영남이 3곳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영남이 이제 경북 2곳, 경남 1곳 이렇게 되고요. 호남이 전남 2개, 전북 2개, 광주 1개. 그래서 호남이 좀 더 전반적으로 호남에서 인구가 좀 빠지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리고 강원은 이제 한 곳이 이제 지금 줄어들 그런 상황이고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네. 이 문제에서 지금 여야 이해는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교수님?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됐냐면요.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가져야 되는 게 평등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표도 하나의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편차를 3대 1로 한다는 거는 경북 영천이 10만 3천 명 정도인데 나머지는 30만이 되면 경북 영천에 있는 표는 3배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독특한 인구 편차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수가 한 5,19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걸 현재 246석으로 나눴을 경우에 평균이 한 20만 명 정도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33% 플러스 33 마이너스 33 하면 조금 전에 이동호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최고가 한 27만 8천 명 나오고요. 그리고 인구 한선이 13만 9천 명인데 문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야당은 절대로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선거획정위원회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244석에서 249석이라는 그 안을 도출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냐. 결국은 정치권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합의를 못 보기 때문에 정치개혁 특위에서요. 결국은 기존의 246석을 그대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244까지는 아주 잘 조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2석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2석을 어디다가 주느냐. 그러니까 이제 선거획정위에서 일부는 그걸 영남하고 강원에다 주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영남하고 호남으로 나눠줘야지 이 부분이 이제 문제 해결이 된다. 다시 해서 조금 전에 저한테 질문한 거 마찬가지로 이 여야 관계가 의석 하나를 가지고 영남, 호남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강원 지역이 9개 선거구인데 너무 많이 줄면 안 되고 또 여러 개 구를 합쳐서 하면 6개, 7개를 합치면 문제가 되니까 강원도를 배려하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이 지금 244석에서 플러스 2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선거구 획정위 자체 내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거를 이제 여야 정치개혁 특위에 모여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 모든 거는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는 거고요. 네, 네.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되면은 그 안이 정치개혁 특위에 일단 넘어갔다가 예. 거기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 다시 그 이의서를 선거획정위에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획정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해서 국회에 넘기면 그건 정치개혁특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회의로 가서 가결투표를 하고 돼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지금 정치개혁특위 자체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아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46석으로 해야 된다는 게 선거획정위의 거의 잠정 합의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 두 석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정치적 배려를 할 거냐 아니면 원칙대로 할 거냐라는 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거획정위는 처음으로 해요. 과거에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했었었는데 선거획정위원회는 정치개혁 특위는 국회 안에 있는 거고. 안에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중앙선관위 자체의 독립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을 했고요. 네, 네. 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선거구 안에 중앙선관위의 한 분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무차장이죠. 김대현 사무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해서 전부 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선거구 획정위가 정치적인 여러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 대표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표의 비례성도 생각해야 되고 2대1의 인구 편차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줄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복잡한 방정식을 가지고서 결론이 결국은 240석까지 만들어냈다는 것만 해도 네, 네. 상당한 진전이라고 보고요. 예. 이 두 석에 대한 부분을 빨리 어떻게든 형태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 이제 첨언을 하자면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는 이제 그 2석 남은 거를 강원과 경북에 와일드 카드를 주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당 측 그 추천한 위원들의 이제 안이고요. 예. 야당이 추천한 그 위원들의 안은 영남과 호남에 와일드 카드를 한 장씩 줘야 된다. 예.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각 그 본인을 이제 추천한 그 정당이 있으니까 그쪽 입장을 좀 배려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지금 의견 합의를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논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않는 거를 결국은 채택이 됐으니까 영남하고 강원도에다 줘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의견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호남이 많이 줄지 않습니까? 5곳이 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호남을 또 배려해야 된다는 게 지금 야당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13일까지 어떤 형태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치력이 이 발휘돼야 될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원래부터 이 선거구 획정위에 맡기기로 한 것이 국회의원들은 이해 당사자니까 자기 뜻 지역구가 걸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부에다 맡기자고 한 건데 지금 국회에서 뭐 여야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월권 아닙니까? 월권입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법에 의해서요. 선거획정위가 안을 제시하면 정치개혁 특위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다시 그 이의를 선거획정위원회에다 넘기고 네. 선거획정위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안을 국회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선거획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개혁 특위 원내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만들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시기를 놓친 거지요. 네. 자, 그래서 뭐 여야가 잘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농어촌 줄어드는 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도시 쪽에서 뭐 여기를 띄어다가 이쪽에다 갖다 붙이고 하기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거 좀 자세히 설명을 좀 예, 해주시죠. 예.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예. 하는데요. 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구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자, 우선 게리맨더링 게리맨더링에 대해서 먼저 게리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 엘브리지 게리라고 미국 매사추 주지사인데요. 이 양반이 1812년에 이 양반이 공화당이었거든요. 200년 전에. 공화당이 유리하게 이 선거구를 책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그 선거에서 좀 이기게 하는 뭐 그런 걸 했다고 그래서 이제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게리에다가 이제 셀레맨더라고 하는 그 선거구 그림이 마치 그
그 전설 속의 그 도마뱀 이름이 셀레맨더인데 그거랑 똑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맨더를 따와서 게리하고 맨더 합쳐서 게리 맨더링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 게리 그 맨더링. 게리 맨더링이 이제 대표적 케이스인데요. 군포시 인구가 한 28만 8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인구 상한선 27만 그 8천 명보다 좀 넘어서는 거죠. 10,000명 정도 넘어서는데. 예. 여기에 그 넘어서는 인구 한 10,000명 정도를 인구 근처 선거구죠. 뭐 안양 만안이나 아니면 안양 그 동안 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안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안양 만안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구 근처의 안양 만안 지역에 꿔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그 군포 그다음에 안양 만안 이을 선거가 합쳐져서 네. 그 군포 안양 만안갑, 군포 안양 만안 을 이렇게 이제 선거가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군포는 지금 그대로 두 석으로 안 늘어나고 그냥 한 석 유지하게 되는 거고 일부를 떼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양은 그대로 세 석이 안양도 되는 세 거고. 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대로 하면은 5석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야 되는데 4석 유지하고 예. 그 한 석 덜 늘어나는 것을 그냥 농어촌에 그냥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농어촌 지역구에 주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설명도 하는 게 이게 겨우 이제 10,000명 정도 더 초과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논리를 몇편 교수님 어떻게 이해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린 걸 좀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선거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거구 획정을 할 때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이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군포시하고 안양시는 분명 행정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역의 일부 동을 떼다가 하는 거는 그건 바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높여줘야 되느냐라는 근본적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건 나중에 만약에 위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그거 그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은 이제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예외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나온 고육책인데요. 다른 방법을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선거인 수의 평균, 전국 평균 방식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3%를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2대1로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농어촌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세빙이 되고 그리고 대도시에 있는 지역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당하게 조정을 하면 늘어나지 않는다. 군포시 케이스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거죠, 인구를. 과연 교수님 이게 제가 바로 지금 그 네네. 얘기를 제가 그 겨우 이해했는데 네네네. 이해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금만 좀 더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 기준을 어떻게 바꾼다? 지금 기준은 원래는 인구 편차 방식은 전국 인구의 평균 수를 가지고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3.33%를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27만 27만하고 된 13만이 거죠. 됐는데 네네. 그렇게 하지를 말고 가장 선거 수가 적은 아니면 적지 않고 표준이 될 수 있는 데를 정해놓고 거기서 2대1의 편차를 맞추면은 당연히 농어촌 지역은 많이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지역이 살면은 당연히 대도시 지역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거를 무작정 늘리지를 말고 조금 전에 군포 안양시와 같이 적당히 조정을 하게 되면 그건 법에는 안 어긋납니까? 왠지 2대1의 그 편차를 유지하는 것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서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꺼내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지 특정한 정당이 유리하게 만든 것이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런 안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선거획정위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생각이 듭니다. 244석에 관련돼서는 지금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남 하나, 호남 하나, 강원 하나 전부 다 3석을 주면 247석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53석으로 해서 300석을 맞춰놓으면 이 문제는 깨끗이 종결이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가 한 석이 줄고 지금 이 부분 이게 계속해서 교착 상태로 가져간다면 뭐 대폭 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야당도 호남 지역의 한 석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는 뭐 보완이 되지 않겠는가. 한 석 그렇지 정도만 않고 줄이는 거니까. 한 석만 줄이는 거로 해서 비례대표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판단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묘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도 그래서 우리 당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건가요?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지금 300석에서 일부 몇 석을 늘리는 방안이 있긴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뭐 여론의 질타를 뭐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석만 늘려도 지금 국민들이 아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여야가 다 아마 그 부분은 다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어촌 지역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쨌든 비례대표를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지역구 수를 뭐 한 석에서 내지는 한 세네 석 정도 늘리는 방안이 예. 가장 그 현명한 그 방법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선거획정위에서요, 이 문제 가지고 수없이 토론도 했고요. 그리고 244까지는 일단은 합의가 도출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를 다시 틀어가지고 정말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저건 10월 13일까지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모든 정권을 선거획정위한테 주고 예. 선거획정위는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도 이게 하나의 안에 불과합니다. 합리적인 안을 여하튼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모두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예. 전체 회의를 빨리 열어서 기존에 합의된 거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에서 비례대표는 절대 줄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건지 그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비례대표가 그 19대 같은 경우 이제 정체성을 위주로 해서 이제 공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표나 어떤 친노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가급적 많이 그 국회에 진출시키겠다 이제 그런 보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구 의원만 있다 보면 어떤 그 직역이라든지 어떤 뭐 좀 소수라든지 이런데 여성이라든지 이런데 대변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배려를 해서 그 비례대표는 줄이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가 제기된 거는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처음에요. 법안이 뭐였었냐면 지역구가 246석인데 인구 편차 2대1 방식을 하다 보면 지역구 이석을 260석까지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의원 정수 300명으로 고정할 때 결국은 비례대표를 지금 54석에서 40석으로 줄이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새누리당이 제안을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선거법은 특정 법안이랑 달리 여야가 합의를 하자면 절대로 직권상정이 뭐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선거획정위원회에서 그 고육책으로 54석을 고정을 시켜놓고 나서 이제 2대1의 편차 방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지난 2012년 그 비례대표의 의석을 보면요. 전체가 54석 중에서 새누리당이 25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21석을 가져가고 통합진보당이 6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비슷합니다. 새누리당은 43% 그리고 새정치민주연은 38%고 통합진보당이 10.3%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만 가져가면은 계산해보니까 자유선진당이 2석을 가져갔는데 46.0%대 46.8%입니다. 그때 그 2012년에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비례대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하다 생각을 않는 거죠. 예.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래도 의원 정수를 지역구에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비례대표. 거기다 물론 이제 명분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고 특히 여성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시켜야 되는 이 부분 속에서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명분이었었습니다. 네. 그 앞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게리맨더링, 뭐 군포에서 일부 동을 떼어서 안양 쪽에 주는. 그러면 나는 군포에 사는데 내가 뽑는 국회의원은 안양 국회의원을 뽑아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좀 유리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표가 잘 나오는. 근데 그곳을 어느 동을 띄워줄 것인지도 좀 복잡할 것 같고요. 그 방안에 대해 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법에 위반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겁니다. 예. 법에는 분명히 시군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선거구 일부를 떼어서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를 묶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천 강화 같은 경우는 인구가 부족하니까 인천 검단 지역의 그 인구수를 좀 꼬아서 인천 서강화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자기는 검단의 주민인데 강화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인천서 강화을이라는 어떤 다른 이름으로 된 거지만 예.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 좀 지역 대표성에 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편법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정치권에서 이런 편법을 계속 쓰는 거는 아무리 이제 그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명분상에서 좀 많이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준 교수님, 이동우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